자, 일단 몇 번이야? 482번. 482번은 뭔가요? 요거. 이게 극값을 갖지 않도록. 여기서는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자연수 순서상 개수 때문에, 다시 자연수 순서상 개수 때문에 곤란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거 세 개 줄여서 뭐라고 읽는다고 얘들아? 노, 가, 다라고 읽는다고. 알겠죠? 여기서는 분명히 노가다를 내포하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처음에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딱 결과가 딱 나왔어. 그 상태에서 뭔가 벙 쪄 있다 이런 느낌이면은 아 이제부터 노가다 하면 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어쨌든 볼게요. f'(x)를 구해야겠죠? 그 값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f'(x)가 0이 되는 그 두 개의 근이 그 뭐야 존재 서로 다른 두 근의 근이 존재하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얘는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 a 마이너스 1에 x에 마이너스 3, b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이 녀석의 판별식을 쓸 건데 일단 3은 약분해 놓고 가자 얘들아. 3은 약분해 놓고 갈게. 사실 함부로 약분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함부로 약분하는 거 아니야. 얘는 0이다라는 방정식을 풀 거니까 우리는 지금 약분하는 거야. 그리고 사실 약분했을 때 등호를 그대로 유지하면 절대 안 돼요, 얘들아. 원래는. 알겠죠? 어쨌든 이렇게 돼 있을 때 얘 판별식을 써버리면 4분의 D공식을 써버리면 A-1의 제곱. 뭐야? B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된 이 녀석이 뭐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래요. 여기는 요 녀석은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일 게 분명하고 여기는 요 녀석은 어때?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음수의 값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제 요 상태에서부터 이제 뭘 시작하는 거야? 노가다를 시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해됐죠? 그래서 A가 몇인 걸 생각해 볼까? 뭐 예를 들어 1인 걸 생각해 보자. 그죠? A가 1이라면 여기는 얘가 0이 됐기 때문에 B제곱은 9보다 작아지니까 B는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여야 되잖아. 그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B가 될 수 있는 거는 1 아니면 2 아니면 3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2였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 A가 2였으면 얘가 이미 4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4를 가지고 있으니까 B제곱이라는 게 어때야 돼? B제곱이 4니까 5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 1이네. 1이네. 그죠? 1이니까 얘가 얼마가 돼? 8 이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B값은 몇 개 있어요? 1 아니면 2 밖에 없겠지. 그죠? 그다음에 A가 3이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얘가 4가 되는 거니까 좀 전처럼 B제곱이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여전히 B는 1 아니면 2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 또 A가 4였을 때 상황을 생각해 봐요. 그럼 여기 얘가 이미 9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B가 될 수 있는 건 없네요. 그죠? 여기서부터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띄워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당황하면 지는 거예요. 알겠죠? 저 표현을 딱 봤는데 당황하지 말고 우리 뭐 하면 돼? 아, 노가다구만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 알겠죠?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기서 당황해서 여기까지 딱 풀어놓은 다음에 뭐야 어쩌라는 거야. 막 여기서 이제 고민하고 있으면 당연히 안 풀리겠죠. 답이 안 나오겠죠. 그죠? 넘어갑니다. 다음 97번으로 한번 가보자. 97번은 뭔가요? 자, 오른쪽 그림은 함수 fx의 도함수의 그래프를 줬어요. 아, 그래. 도함수 그래프를 줬구만. 아주 친절한 녀석이구만. 얘를 그리지 않아도 되겠구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다이렉트로 fx를 꽂아버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잖아. 그 다음에 2가 어디야? 여기 딱 절반. 여기가 2였을 거란 말이야. 그럼 나는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바라보고 싶은 건데. 그죠? 여기서부터 바라보고 싶은 건데 최대값은 누가 봐도 1에서 나오는구만. f1이 최대값 6이야 라고 나한테 준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값이랑 여기는 이 값이랑 둘 중에 뭐가 더 작은지에 대한 생각은 저 그림을 통해서 할 수 없죠. 나중에는 저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냥 오늘 하고 가자. 오케이. 그냥 지금 하고 가자. 그러니까 봐봐. 이 3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 하나 있는데 3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 하나 있거든. 거기는 걔가 이렇게 딱 잘랐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요 극대값이랑 요 극소값이랑 그다음에 변곡점이 되는 요 세 개의 선을 딱 그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만나는 점들이 되게 많잖아. 만나는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이 점과 그다음에 극대값을 갖는 요 점과 그다음에 변곡점을 지나는 요 점과 극소값을 갖는 요 점과 그다음에 이쪽 끝에서 만나는 요 점 이렇게 딱 선들을 딱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는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다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3차 함수만 갖는 고유의 성질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야. 알겠죠? 이거는
증명은 사실 적분을 배워야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이런 성질이 있구나. 다시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얘들아. 이게 항상 편안하게 생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사용되는 성질 중에 하나니까 요렇게 얘는 변곡점이 존재할 거야. 변곡점을 기준으로 선을 하나 그었어. 그다음에 극대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고요. 극소값을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그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된다고? 여기는 제일 끝에 만나는 요점.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고 여기 극대점. 그다음에 여기는 변곡점. 다시 극소점. 그다음에 제일 끝에 만나는 요점. 이렇게 잘라봤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가 항상 같아진다는 성질이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지금 현재 봐봐. 여기서 극소값을 갖는 게 어디야? 아니 뭐야, 변곡점을 가는 게 2죠. 그지? 1과 3 대칭이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는 얘가 몇이었어? 3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몇이겠어? 0일 거고 여기는 얘가 4가 됩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럼 실제로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0부터 시작한다면 여기서 쭉 가다가 여기서 끝난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면은 1을 집어넣은 게 극대값이야, F1이 최대값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궁금한 건 뭐야? 여기는 0을 집어넣었을 때 F0이 얼마니? 이게 지금 현재 궁금한 거야 라고 이렇게 그림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충 그렸을 때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죠? 어떻게 그냥 넣어보는 거지. 0 집어넣어보고 실제로 2 집어넣어본 다음 둘 중에 더 작은 걸 골라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은 현재 맞는 건데 우리는 요 성질을 미리 알고 가면 좀 편할 것 같다라고 해서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요거랑 또 비슷한 거 하나가 또 있는데 그거는 헷갈릴까 봐 나중에 설명할게요. 알겠죠? 어쨌든 이거 진짜 많이 사용된다. 엄청 많이 사용되는 성질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되게 유용한 녀석입니다. 어쨌든 여기다 이제 내가 1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 잠깐만요. 근데 미정계수가 왜 이렇게 많이? A랑 B랑 C 이렇게 세 개나 있잖아. 그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F'이 1과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F'의 두근이 1과 3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3x 제곱에 더하기 2ax에 더하기 b는 0에 두근이 1과 3일 게 분명하니까 두근의 합으로서 A를 구할 수 있을 거고 두근의 곱으로서 B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2A가 두근의 합이니까 4가 될 거야. 그 다음에 3분의 뭐가? 3분의 B가 두근의 곱이니까 3이 될 거야. 즉 A는 몇이 되고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B는 몇이 됩니다? 9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구할 수 있겠네. 그럼 fx에서 지금 미정계수라고 할 수 있는 건 두 개 남았죠? 일단은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6x의 제곱에 플러스 9x의 플러스 c가 될 텐데 그래서 나한테 뭘 준 거야? 최대값 준 거잖아. 1 넣었을 때 6 나옵니다 준 거잖아. 그지? 그럼 1 넣었을 때 6 나오게 c를 구해주면 되니까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그럼 3, 4, 2가 되겠네. 그지? c 값은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한 거 f0이었으니까 얘는 그냥 2가 되는구나. 최소값은 2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면 되게 편하겠죠. 쭉 넘어가서 503번이네요. 503번은 뭐야? 503번. 그래요. 자, 우리 활용 문제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죠? 활용 문제가 어려운데 선생님이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3D여서 어려운 거야. 그죠? 쟤는 2D로 바꿔줘야 돼. 라는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2D로 바꿔준다는 게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개도를 생각하는 거죠. 2D로 완전히 바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전개도 말고 2D로 보는 방법은 완벽하게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완벽하게 옆에서 바라봤을 때 완벽하게 위아래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는 거야. 그죠? 여기서는 완벽하게 앞에서 바라봤을 때 모습을 생각해 준다면 저기는 저 3D 모양이 몇 D로 바뀌어? 이렇게 2D로 바뀌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2D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이유는 뭐겠어? 우리가 2D의 공간에서 3D를 바라본다면 당연히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 왜곡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 오케이? 요거 여기서 얘기했던 거 아닌가? 다른 데서 얘기했었나? 요렇게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직육면체가 있어요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여기는 그냥 수직인 거 맞지만 이것도 우리는 지금 수직이라고 믿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희한한 거야. 이게 수직이니? 라고 막 보면은 당연히 수직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쟤를 수직이라고 믿고 있잖아. 그러면 그만큼 뭐가 생긴다? 왜곡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3D로 바라보는 거는 좀 위험한
위험함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로 되는 걸 항상 2D로 바꿔주려고 노력해주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다시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나한테 준 정보가 뭐예요? 나한테 준 정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3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현재 15예요 라고 이렇게 주고 있다는 거는 여기는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총 5배 차이 나요. 이 생각을 주고 있는 거니까 얘랑 얘도 5배, 얘랑 얘도 5배 이렇게 지금 5배씩 차이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뭘 하면 되겠어요? 그냥 미정계수를 내 맘대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요거 반지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저 반지름을 x라고 놓는다면 당연히 여기는 요 길이가 5x가 될 게 분명하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요 길이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여기는 15-5x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 원기둥의 반지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의 넓이 구할 수 있을 거고 높이 구할 수 있을 거니까 당연히 저기는 저 부피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걸 어디로 세팅해주면 0에서 3 사이라고 세팅을 해주면 왜냐면 x는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0에서 3 사이라고 세팅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x 제곱에다가 파이 하나 붙여주고 그 다음에 15-5x 해준 요 녀석이 뭐가 됩니다? 요 녀석의 부피가 됩니다. 부피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럼 나는 이제 여기는 얘 뭐가 궁금한 거야? 최대값이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단 상수는 싹 다 빼버려요, 얘들아. 그럼 5파이 빼버리고 그냥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x, 마이너스 x네. 그것도 마이너스, 그래, 마이너스 붙여주자. 마이너스 x의 세제곱에 플러스 뭐가 돼요? 3x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됐죠? 그럼 나는 여기서 얘가 최대가 되는 것만 찾아주면 된단 말이지. 됐어? 그래서 이거 미분해주면 뭐가 돼?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6x가 될 테니까 얘가 0 되는 x값은 0과 뭐야? 2잖아요. 그지?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0에서 3 사이 중에서 0에서 0과 2라고 했으면은 여기서 지금 그 값을 가는 게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하나밖에 없는 게 분명히 뭐가 될 게 분명해? 최대값이 될 게 분명해. 이렇게 우리는 예상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2 집어넣은 게 여기다 2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간다면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주는 거지. 여기 얘가 0이고 여기 얘가 2였어 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잘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0에서부터 몇 가지라고? 3가지라고 준 거니까 얘는 당연히 2에서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은 해주는 게 좋겠고 처음에 됐죠?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는 얘에다 그냥 2만 집어넣으면 답이다. 2 집어넣으면 10, 그러니까 5가 될 거고 4, 10, 그러니까 20파이 이렇게 나오겠네.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에 504번. 여전히 지금 뭐야? 이렇게 주어져 있네. 또 여전히 3D로 주어져 있네.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봐도 괜찮죠? 잘 안 보이는 거는 2D로 바꾸고요. 이 정도는 그냥 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사각형이라고 줬어요. AF의 길이가 12였을 때 부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여기는 요 길이를 내가 X라고 놓을 거예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잠깐만 생각해보자. 선생님 여기서 얘를 X로 놓는 것보다는 얘를 X로 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얘를 x로 놓게 되면은 여기는 요 길이를 뭐라고 놔야 돼? 루트 144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놔야 되지. 그럼 여기는 얘도 x잖아. 맞아? 그럼 부피는 x의 제곱에 루트 144의 마이너스 x 제곱이 될 게 분명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얘를 x로 다시 여기 있는 요 길이를 x로 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얘가 루트 144 빼기 x 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이거니까 얘도 여전히 뭐가 되겠어? 루트 144 빼기 x 제곱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요 밑면의 넓이는 구할 때 이걸 뭐 할 거야? 제곱할 거니까 저 루트가 사라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랑 곱하면은 144 마이너스 x 제곱이 될 거고 거기다 x 하나 더 곱한 여기는 이 결과가 부피가 됩니다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x로 놓느냐에 따라서 식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만 더 생각해서 변수를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떤 흐름인지 알겠죠, 얘들아?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안 해도 되죠? 여기까지 식만 나왔으면 요거 가지고 또 최대가 되게 하는 x값 구해주세요라는 얘기니까 그냥 풀면 될 것 같아. 넘어가고 쭉 넘어가 15번이네. 15번. 15번은 뭔가요? 봅시다. 자, fx 3차함수 주어졌는데 gx는 그 절대값이래.
그러면은 그냥 열심히 뭐 해서 그려가지고 접어서 올릴 생각 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fx의 그래프 그리러 가봅시다. 그럼 f 프라임 x는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될 테니까 얘가 0이 된 x 값은 뭐야? 3이랑 1이랑 마이너스를 여기다 달아야 되나? 1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과 3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준다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분의 1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됐어?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 그래프는 이렇게가 아니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죠? 얘가 현재 y는 fx의 그래프야.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이제 내가 절대값이니까 접어서 올려야 되니까 어디가 x축인지 또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이라든지 3분의 1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가면서 생각을 할 건데 일단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f 마이너스 1은 얼마니? 얘는 얼마야? 얘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네. 그지?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3분의 1을 한번 넣어볼까? 그러니까 f에다가 3분의 1을 넣어봅시다. 이렇게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누가 봐도 쟤는 양수죠. 됐어? 그 양수 쪽에 잡혀있게 양수. 되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와 양수 사이에 뭐가 있을 게 분명하니까 x축이 있을 게 분명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뭐 하면 돼? 접어서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저 분홍색 그래프가 저기는 저 gx의 그래프가 될 거고 극대값에 뭐가 궁금하다고? 합이 궁금하다고 라고 하고 있어. 그럼 극대값의 합이니까 여기는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요 녀석의 합 그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 요 두 개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뜻인데 원래는 얘가 이렇게 있었던 거니까 얘는 몇이 되겠어? 얘는 3분의 2가 되겠죠. 접어서 올린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값은 그냥 3분의 1을 집어넣어서 내가 양수라고 대충 계산 안 한 저 녀석을 결국 계산해야 되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 더하기만 하면 그냥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계산은 안 할게요. 넘어갑니다. 다음 몇 번이야? 27번으로 쭉 넘어가네. 27번. 좋아요. 자, 그림과 같이 곡선 저기는 저 녀석 위에 A, B에서의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하네. 그죠? 넓이가 궁금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미정계수 몇 개 있어요, 얘들아? 미정계수 2개 있죠. 그죠? 문자가 2개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저 2개 있는 상황에서 하나는 소거할 수 있겠죠? B는 내가 A에 대한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려면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가 필요할 텐데 이 두 개의 길이를 알려면 결국 어때? 이 직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 구했을 때 얘가 A랑 B에 대한 식이랑 A에 대한 B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둘 다 A랑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게 분명하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을 곱하고 2분의 1 해봤자 어차피 A랑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게 분명하겠죠. 이해됩니다? 그럼 문자가 2개짜리니까 최대치수를 구할 수 없게 될 거야.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는 B를 소거해서 A라는 문자 하나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A에 대한 식으로 여기는 요 점의 좌표도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후에 요거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A에 대한 식으로 넓이를 나타낸 다음에 그죠? 그럼 그 A에 대한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A 값을 이 범위 내에서 당연히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A 값이 결정이 나면은 B 값이 결정 날 테니 A 값과 B 값을 다 구할 수 있을 테니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풀면 되겠구나 라는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엄청 중요한 거야, 결국은. 그지? 그러니까 해석이 되는 사람만 풀 수 있어요. 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니. 내가 해석이 안 돼. 그러면 너무 안 풀리는 거잖아. 되게 슬픈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해석하려고 자꾸만 노력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수학은 얘들아.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얘들아. 추상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인 상황 자체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달해 라고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죠? 근데 선생님이 맨날 너희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뭐가 있어? 해석을 해라 라는 얘기가 있지.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 식 딱 써주고서 답 나오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지. 그런 얘기들을 한번 종합해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내가 어떤 개념을 이용하면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있어. 그럼 어떤 개념에다가 인풋을 딱 집어넣어. 그럼 아웃풋이 딱 튀어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이 인풋을 집어넣었을 때 아웃풋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봐봐. 선생님이 여기서 해석을 할 때 어떤 느낌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해.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요 길이를 알아야 돼. 요 길이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는 이 점, 여기는 이 접선의 x절편과 y절편을 알면 돼. 그럼 접선의 x절편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또 알아야 돼. 접선의 방정식을 알려면은 여기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A랑 B에 대한 식으로 여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라는 이 생각.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접선의 방정식이 A랑 B에 대한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그럼 여기는 요 점도 여기는 요 점도 A랑 B에 대한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요 점도 A랑 B에 대한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아. 그럼 다시 B를 소거하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느낌을 계속 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상했던 거랑 실제로 내가 풀었을 때 그 결과랑 계속 비교를 하면서 내 예상이 점점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B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구나.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가 되겠구나.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구나. 이 A-4에다가 X-A에다가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다 그냥 0을 집어넣은 결과가 Y절편으로 잡힐 거고 그 다음에 얘가 0이 됐을 때 X값을 구해주는 게 또 뭘로 잡힐 거야? X절편으로 잡힐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그 두 개의 식이 둘 다 A에 대한 식으로 나올 게 분명하잖아. 그러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내가 여기다 0을 집어넣었을 때 X값이 그냥 나올까? 그럼 또 이제 뭐 할 거야? 막 전개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한번 관찰해봐. 얘는 뭐야? 얘는 A-2의 뭐야? 제곱이잖아. 근데 여기는 얘는 뭐야? 2배의 A-2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된 거를 0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죠? A는 지금 누가 봐도 2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A를 약분해도 괜찮은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얘만 넘어가서, 그지? 그러니까 2x-2a가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되면서 얘가 넘어가서 a 더하기 2가 되면서 그럼 2로 나눈 거니까 x값은 뭐가 돼? 2분의 a 더하기 2가 돼. 이런 식으로 계산도 깔끔하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그죠? 얘도 0 딱 집어넣었을 때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얘는 뭐예요? 딱 보니까 이거잖아. 그 다음에 얘는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로 뭐 하겠어? 묶이겠죠. 됐습니다. 그럼 얘랑 얘랑 이게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니까 얘랑 얘로 묶인다. 그러면은 A-2로 묶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은 거는 이쪽에 마이너스 2A가 있는 거고 이쪽에는 A-2가 있는 거니까. 그죠? A-2에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계산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랑 곱해서 2분의 1까지 곱해가지고 넓이를 구해주고 그걸 가지고 대값을 찾아준다.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되는 거야. 됐죠? 계산은 끝까지 안 합니다. 오케이? 넘어가. 다음 봅시다. 28번. 2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부피가 최대가 되게 하는 x값을 a라고 할 때 3a를 구해주세요. 그래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뭘 봐야 될까? 이것도 좀 확대를 해볼까? 차라리. 더 확대를 해볼까? 더 해볼까? 이게 끝이네. 자, 이렇게 딱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봐봐. 여기서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 요렇게. 저 삼각형은 지금 뭐야? 특수각인 삼각형이죠. 60도, 30도, 90도짜리 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를 나는 알아. 이거 1대 루트 3대 2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가 뭐가 되겠어, 얘들아? 루트 3분의 x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10-2x가 되겠지. 됐어? 그럼 여기서 선생님 요 길이 왜 구했을까? 요 길이가 요 길이니까 여기서 지금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럼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여기는 얘가 무슨 역할을 할 게 분명해? 높이의 역할을 할 게 분명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4분의 루트 3에다가 10-2x의 전체 제곱을 한 거가 정삼각형의 넓이 거기다가 루트 3분의 뭘 한 게 x를 한 게
부피가 될 거야.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의 뭘 구해주세요? 최대가 되게 하는 x값을 구해주세요라는 이야기지. 식이 완성되면 그다음부터는 되게 쉽죠. 됐어? 여기서 핵심은 여기 요 삼각형을 찾을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고요. 33번 가보자. 33번은 뭐야? 아이고 그래요. 이런 문제가 또 나왔구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니 얘들아? 일단 딱 처음 딱 상황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봐. 0보다 큰 곳에서 극대극소를 다 갖고 싶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 f'x가 0이 되는 그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그 두 개의 근이 둘 다 0보다 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여기는 얘는 2차 방정식의 이제 뭘로? 실근의 부호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여전히 수학 상에 있는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예, 미분해주면 얘는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kx에 플러스 k가 될 텐데 얘가 0이 되는 근이 두 개가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랬을 때 얘네들이 둘 다 0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얼마야? k인가요? 양수여야 되고. 두 근의 곱. 3분의 k인가요? 양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 얘는 9k 제곱에 마이너스 3k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만 극대값을 가질 게 분명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로서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근의 부호, 다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이 잡히지 않았어 라고 생각한다면 요 뒤에 있는 요 하얀색으로 쓴 건 지금 수학 상개념이야. 그렇죠? 여기서 이것만 뭐가 되는 거야? 미분 개념, 수투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게 왜 여기서도 봐봐. 여기서 0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잡혀야만 요렇게 되면서 이렇게 생길 게 분명하니까 0보다 큰 쪽에서 극대극소를 갖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에 대한 해석만 한번 해주게 되면 그 다음엔 다시 수학하로 넘어가서 수학상으로 넘어가서 여기는 요 개념 가지고 푸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요 개념 문제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 이해됐어? 다시 한번 실근의 부호 개념을 모르겠는 사람은 다시 꼭 써놓고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써놔. 알겠죠? 모르겠으면 써.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자마자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그런 해결 전략 자체가 안 잡혀 있으면 당연히 다음에 왔을 때 어때? 그거를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지? 그럼 틀리는 거야. 또 틀리는 거야. 그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4번, 35번. 35번. 자, 이번에도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구에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인 원이 있었대요. 부피가 최대일 때라고 주어져 있어. 원기둥의 부피. 여전히 얘를 뭘로? 2D로 바라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여기는 얘가 뭐였어? R이었고 여기는 얘가 뭐였어? H였고 그 다음에 뭐래? 그냥 끝이네. 그죠? 이게 끝이네. 그럼 이 전체 이 반구의 반지름은 알아볼라. 모르네. 그죠? 이렇게 모를 때는 1로 놔도 돼요. 이렇게 1로 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1로 넣는 게 좀 불안해. 그럼 라지 R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그 비율 관계를 나타낼 거기 때문에, 그죠? 그 비율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막 궁금한 게 뭐였어? R분의 H였잖아. 결국은 얘와 얘 비율 관계를 나타낼 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얘는 1로 놔도 되고 R로 놔도 되고 다 똑같은데 R로 놓게 되면 어때? 괜히 되게 불편해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1로 이렇게 놓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것도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다 1로 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비율 관계가 궁금하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1로 놓은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이게 또 불안하네. 갑자기 선생님이 1로 놓으라고 놨는데 틀렸어요. 안 돼. 알겠죠? 상황이 저렇게 됐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그러면 어때? 마찬가지죠. 여기서 내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기는 얘가 1이잖아요. 그죠? 얘가 1이잖아. 그러면 봐봐. 이를 H를 중심으로 생각할 것인지 R을 중심으로 생각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결정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누구 기준으로 생각할래, 준우야? R로 생각할래? H로 생각할래? 지연이가 한번 해보자. R로 생각할래? H로 생각할래? 뭐가 좋아요? 승훈아, 뭐가 좋을 것 같아? H가 좋겠죠. 이유는? R분의 H라서? 그렇지. 여기서 어차피 얘는 제곱
제곱할 게 분명하잖아. 얘는 제곱할 게 분명하니까 여기는 요 녀석은 루트로 나와도 괜찮단 말이야. 근데 요 녀석은 루트로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계산이 너무 힘들어져.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h로 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r을 소거하는 거지. r을 루트 1-h 제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이유를 알고 해야 돼. 그래서 1-h에다가 파이 곱한 게 밑면의 넓이가 될 거, 넓이가 될 거고 거기다가 h를 곱한 게 부피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최대일 때 얘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괜찮죠? 그 h 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 h로 r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답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되나요? 넘어갑시다. 다음 마지막이네요. 요거네. 봅시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었어요. F'0은 0이고요. F'2는 16입니다. 어떤 양수 K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 사이, 0에서 K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 F'X가 0보다 작은 게 존재한대요. 라고 주어져 있었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일단은 있잖아. 어떤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어떤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어떤이라는 말의 의미는 되는 게 하나라도 있어.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사실 여기는 얘 해결 전략은 어떻게 찾아가는 게 좋냐면 여기는 얘 대우 명제를 찾아가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 이유가 뭐냐면 되는 게 하나라도라는 거는 그 되는 거 하나를 찾아주세요라는 그런 의미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걔 대우 명제를 생각해 보면은 대우가 아니라 미안해 부정. 얘 부정을 생각하는 게 좋아요. 오케이? 됐어? 부정을 생각하면 걔가 모든에 대해서 얘가 부정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모든에 대해서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되는 게 뭐 거짓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양수에 대하여 지금 열린 구간에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떤 양수에 대해서 열린 구간 여기에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아니 모든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거짓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됐나요? 별로 안 괜찮아 보이네. 그냥 한번 해볼게.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볼게. 두 가지 한번 다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일단 첫 번째. 최고차에서 1인 4차 함수였으니까 그래프의 개형들을 먼저 한번 떠올려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을 거야. 지금 얘랑 얘의 차이는 알겠죠? 너무 대충 그리긴 했지만 얘는 이렇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근데 F'0이 0이래요. 그 다음에 F'2는 16이래. 그 다음에 어떤 양수에 대해서 두 열린 구간 마이너스 0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랑 0에서부터 K까지는 음수인 게 하나라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봐봐. 첫 번째, 일단은 여기는 요 녀석이 0이었기 때문에 0이 되는 걸 타겟으로 생각을 해봐. 타겟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일단은 F'2는 또 12여야 되니까 얘가 0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길게 12가 되는 게 존재하는 녀석을 기준으로, 그지? 얘는 괜찮아. 여기는 얘도 괜찮아. 여기는 얘도 괜찮아. 이거 세 개는 다 괜찮은 상황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어때? 얘가 0이어서 10이 되는 거 있어. 괜찮아.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10이 되는 거 있어. 괜찮아. 여기는 얘는 어때? 10이 되는 거 있어. 괜찮아. 다 괜찮네. 이런. 다 괜찮네. 그죠? 요건 다 괜찮아. 그러면 이 아이들 중에서 어떤 양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다라고 주어져 있었을 때 지금 여기는 얘는 지금 뭐야? 다 음수죠. 그치? F'X가 음수인 게 일단 그냥 존재하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잠깐만, 이건 좀 얘기가 다르네. 얘가 좀 다르네. 그치? 무슨 얘기야? 이거 어떤 양수 K가 있었을 때 요 구간이랑 이 구간에서 전부 다 지금 F'이 음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구나.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얘가 만약에 0이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음수였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뭐야? 양수가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K까지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는 다 양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 그 다음에 0에서부터 K까지 이렇게 돼 있는 곳에서 전부 다 다 음수가 되게 하는 K값이 있나요?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건데 얘는 그렇게 될 리가 없겠네. 그럼 여기는 얘는 여기를 잡으면 어때? 여기를 0으로 잡았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음수니에서 벌써 안 되죠. 그치?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는 얘도 여전히 똑같죠? 얘가 0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지금 기울기가 음수니?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다 안 되니까 이거는 일단 패스. 그래프 개형 중에 저건 탈락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어때? 이건 완전 수능형 문제구만. 다시 여기는 얘가 0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음수인 거 맞고 그 다음에 어떤 k가 있어서 여기는 얘 k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다 음수되는 거 맞네? 이 개형은 지금 성립하는 게 맞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어때? 얘가 0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0이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k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음수가 되는 건 이제 이제부터 찾을 수 없지. 뒤에도 마찬가지게 분명해. 그치? 그러니까 되는 개형은 뭐밖에 없었다는 거야? 이 형태밖에 없었다는 거야.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보면서 수능 기출이었구나.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얘들아.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래프에 대한 생각을 그냥 다양하게 해보고서는 저기 주어져 있는 저 조건들을 만족하게끔 만드는 것들만 빼놓고 다 추려내는 거야. 다 추려내고선 되는 거 하나만 딱 남긴다.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어떤 식의 느낌이냐면 되는 게 막 3개 있어. 그럼 그 3개를 또 다시 노가다 떼어가지고 다 하고 막 이런 식의 느낌도 있습니다. 얘는 지금 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었잖아. 그지? 요 그림에서도 0이 여기 있을 때만 지금 현재 가능했었지. 됐어? 다시 한번. 저기는 저 가, 나 조건을 다 생각해 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여기는 얘가 몇이어야 얘가 0이고 여기는 얘가 몇이어야 K여야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상황을 만족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개형을 안 본 것 중에 모두 있어. 사실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도 있지. 맞아. 저걸 뒤집어 놓은 이런 형태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해도 어차피 안 될 게 분명하니까 얘는 저거 하나밖에 없군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여기가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지.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겠니, 얘들아? 여기는 요 녀석이랑 지금 요 녀석이 뭐야? F'이 뭐가 된 0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얘는 F'이 0이 되는 게 뭘 갖고 있어? 중근을 갖고 있는 상황이지. 혹시 요거 읽혀요? 다시. F'이 0이 되는 게 여기선 중근인 거야. 됐어? 그러니까 다시 우리 3차함수 개형을 다시 한번 떠올려봐. 3차함수 개형이 이렇게 됐을 때 F'이 0이 되는 게 2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고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얘는 F'이 0이 되는 게 중근을 갖는 경우였었어.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은 여기 0 되는 게 중근을 갖는 경우다라고 해석해 주면 돼. 됐어? 그러면 지금 이 식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결국 뭐겠어요? F'X가 뭐가 되겠네? x를 2개를 가질 거고 x-k를 하나 가질 거고 최고차항 획수는 4일 수밖에 없어. 왜? 최고차항 획수가 1인 4차 함수를 미분한 결과일 테니까.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랬을 때 다음 여기서 2를 집어넣은 게 몇이 나오고 싶어? 16이 나오고 싶으니까 F'X에다가 F'2를 집어넣어 보면은 얘는 4 곱하기 뭐가 돼요? 4네요. 그럼 여기서 이미 16이니까 얘가 1이 나와야 되잖아. 2-k가 1이 나와야 되니까 k 값은 1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죠? 그래서 k 값까지 이렇게 딱 정해주고 나면 F'X가 완성이 됐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죠? 그럼 얘는 0에서 2 사이에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되는데 얘 그림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지금 현재? 0이랑 지금 1이랑 해가지고 여기서 중근, 여기서 하나의 실근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0에서부터 2 사이에서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건 확실합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니? 되게 어렵죠? 그 다음에 극대값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얘는 지금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니까 당연히 극대값을 가질 수가 없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마지막 F형이 0이면 그러면 여기는 얘가 X축이 이렇게 잡힌다는 소리로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이게 F의 그래프. 됐나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여기는 얘가 이게 성립합니다라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어? 여기는 얘 최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보다는 더 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다가 다시 그러면 어쩔 수 없네. 얘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시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이거든 얘들아. 그럼 fx가 어떤 모양이어야겠니? 이거 좀 너무했다 근데. 왜냐면 여기서 일로 가는 건 사실 적분 과정이거든.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건 적분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서 얘가 됩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x의 4제곱 플러스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미분해가지고 4x, f'x는 4x의 세제곱 플러스 3a의 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를 만든 다음에 얘가 0이네, 얘가 0이네 라는 정보를 역으로 얻어내고요.
여긴 얘가 4네라는 정보를 통해서 A 값은 3분의 4가 되네. 이런 식으로 얻어내야 돼. 이해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얻어내야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얘가 사라질 거고 여기는 얘도 사라질 거란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0 넣었을 때 0 나온다고 지금 문제에서 준 거였기 때문에 D도 0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 내가 뭘 집어넣는 거야 지금? 아까 K 값은 얼마였어? K 값이 1이었잖아. 그죠? 여기다 1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요 값이 현재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어. 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전부 다 크겠군요.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어마어마하게 되게 집요하게 들어가지. 이거 어려워요. 그지? 그러니까 미분이 어려워지는 요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 근데 지금 봐봐. 선생님이 해석을 지금 다 해줬잖아. 근데 해석을 해줬을 때 이해는 충분히 된단 말이야. 근데 그 해석을 너희가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는 게 문제야. 그죠?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야, 사실은. 그지? 그러니까 해석이 다 돼 있는 상황이면 그냥 풀기만 하면 되지 뭐.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뭐 저렇게 되겠지 뭐라는 걸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준 거.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내가 열심히 했잖아. 그지? 근데 너희들은 이제 뭐야? 이 주어져 있는 요 두 개의 정보랑 여기 있는 요 정보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정보를 가지고 이 fx를 너희가 실제로 완성할 수 있니?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죠? 저 정보들을 해석해서 fx를 완성할 거야 라는 느낌.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식으로만 뭔가를 생각하는 거는 되게 위험해요. 이런 문제는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야? fx의 그래프가 이런 모양의 개형을 가질 거야라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 지금 저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식을 가지고만 푼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된다라는 보장을 내가 알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식이 튀어나오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래프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가 일단 첫 번째 이야기고요. 됐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정보들 있잖아. 이 그래프가 담고 있는 정보들을 식으로 환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 사실은. 얘를 식으로 환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환산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이렇게 환산되어 있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식으로 환산하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두 개가 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알겠죠? 진짜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다른 방향으로 잡고 갔어도 됐어, 사실은. 그러니까 잘 봐봐. 요 상태가 있었잖아. 처음에 요 상태였잖아.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 지금 얘가 이렇게 준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죠? 그랬을 때 그럼 여기가 x축이었으니까 얘가 지금 0이라는 3중근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근 알파를 가져 라고 해서 fx를 아예 x의 세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야 이렇게 놓고 가도 돼. 그렇지 않니?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서 x의 4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x 세제곱 이렇게 된 게 f 프라임 x야 라고 이렇게 놓고 간 다음에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얘가 1이 되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이용해서 아니면 여기서 f 프라임 2가 뭐가 된다? 16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알파 값을 구해버린다 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해석의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결과는 항상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의 느낌들을 하나씩 잘 살려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수투라는 과목 자체가 개념은 어때? 쉬워요. 생각보다 개념은 쉽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미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 되게 미분하면 되게 어렵다라고 했지만 사실 미분하는 것까지는 쉬웠잖아. 그렇지 않아? 미분하는 건 되게 쉬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거야? 그 미분에 대한 해석을 너희가 정확하게 해낼 수 있나? 미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미분이라는 행동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의미를 토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이게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가장 그 힘든 부분이 뭐냐면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야. 그 행위의 이유를 몰라.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긴 하거든. 근데 걔를 왜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 행동을 한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몰라. 근데 그거 두 개가 딱 연결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나의 행동과 그 이유가 너무나
목적 자체에 딱 규합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돼. 그러니까 바로 지난 시간에 영상에 댓글이 달렸어요. 오케이? 댓글이 달렸는데 어떤 댓글이 달렸었냐면 요런 댓글이 달렸어.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이게 뭐 3차 함수였다고 쳐보자. 이렇게 쳐보자. 라고 했을 때 여기서 d라고 하는 요 녀석의 의미가 뭔가요? 요 d라고 하는 요 녀석의 의미가 뭔가요? 상수항이기도 하고 그래프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지? y 절편의 의미를 갖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얘가 만약에 여기서 문제에서 y 절편이 3이었어요 라고 주거나 그러면 얘가 3인 거잖아. 아니면은 상수항이 뭐 3이었어요 라고 주거나 라고 하면 그죠? 그러면은 질문이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상수항이 y 절편인가요? 맞잖아. 맞긴 맞잖아. 그지? 얘랑 맞아. 상수항이 y절편이지 뭐 당연히 0 집어넣은 게 상수항일 거 아니야 항상. 그러니까 상수항은 y절편이 맞긴 한데 그 바라보는 그냥 하나의 대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인 것뿐이잖아. 하나는 식에 대한 해석인 거고 하나는 뭐야? 그래프에 대한 해석인 거잖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두 개가 서로 같나요? 다른가요? 이거를 묻고 있는 거가 얘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했다. 또 더 나아가서 선생님이 C의 의미를 어떻게 바라보기로 했었지? C의 의미는 F'0을 계산하면 거긴 걔가 C였잖아, 얘들아. F'0이라고 식에서의 F'0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F'0의 의미는 사실은 뭐였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했으니까. 그러니까 Y 절편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결국 여기는 이 C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그 하나의 대상, 저 C라는 대상을 식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랑 그다음에 그래프 관점에서 바라본 거잖아. 그지? 두 개가 그냥 하나로 보여야 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죠? 항상 이게 하나로 보여야 돼.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의미가 따로따로 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얘가 궁금해 라는 요 생각. 그러면 F'0을 구하면 되겠네. 근데 F'0의 의미는 뭐겠어? F'0이라고 하는 거는 첩선의 기울기. 그지? Y절편에서 첩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Y절편에서 첩선의 기울기를 바라보면 여기는 얘 부호를 얻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거잖아. 근데 그런 연결고리가 연결이 돼 있지 않는다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 지민이를 딱 세워놓고 지민이를 왼쪽에서 딱 바라봤는데 얘가 지민이래. 그리고 오른쪽에서 딱 바라봤는데 얘가 지민이래. 근데 그러면은 얘도 지민이고 얘도 지민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맞잖아. 그죠? 당연히 맞는 거잖아. 근데 너무나 당연히 맞는 거를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라는 게 수학이거든. 근데 이게 처음 하다 보면 어때? 이게 연결이 안 될 수 있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게 되면은 되게 답답한 상황으로 계속 뒤까지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개념들 다 연결해 놓고 지금 우리가 하는 어떤 식과 어떤 해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연스럽게 이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저렇게 되니까 내가 이런 계산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라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해석을 다 해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앉아서 듣다가 보니까 내가 해볼래니까 돼, 안 돼? 안 돼. 그냥 이런 느낌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계속 그 연결고리를 이어가는 그런 생각들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복습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복습은 얘들아 필수예요. 들어서 한 번에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한 번에 이해하는 친구들의 부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짜 그냥 찐 천재. 오케이? 찐 천재들은 그냥 이해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어? 앞에서 많은 생각들을 해왔던 친구. 앞에서부터 계속 되게 다양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왔던 친구들 있잖아. 이런 친구들은 지금 딱 봤을 때 저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가 그냥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팍팍팍팍 꽂혀요.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럼 그 친구가 머리가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야. 그 친구는 앞에서부터 되게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진짜 천재들은 있잖아. 그런 노력 필요 없어요. 그냥 듣는 순간 꽂혀. 그러면 그게 바로 내 거가 돼. 그 얼마나 부럽죠. 나도 부럽더라 그런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진짜 소수. 오케이? 우리는 전부 다 복습을 통해서 그죠? 다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세요, 얘들아.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해봐. 그 많은 생각들이 결국은 나중에 또 해야 될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그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면 수학이 오히려 점점 쉬워지는 느낌으로 바뀌게 될 거야. 오케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질문은 다 끝났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드디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몇 분째? 어이구, 쉬는 시간인데.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오늘 얘기는 별거 없으니까요. 금방 끝날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방정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 이 두 가지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도가 속도는 나중에 적분 배우고 나서 한 번에 한다라고 얘기했었어. 다시 방정식의 활용이랑 부등식의 활용 요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수학 상에서 배웠던 그 내용 그냥 그대로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게 크게 어려운 내용 자체가 아니거든. 일단은 딱 이렇게 함수가 하나 있어요. y는 fx라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y는 gx라는 또 이렇게 함수가 하나 있어요.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결과적으로 요거랑 요거를 가지고 비교를 할 거예요. 근데 두 개가 같다라는 비교를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방정식이 되는 거고, 크다 작다의 비교를 할 거면 부등식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fx는 gx예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긴 얘는 서로 같은 걸 의미하는 거니까 요 점과 여기는 요 점과 여기는 요 점을 의미하게 되니까 이 점의 x좌표가 알파, 이 점의 x좌표가 베타, 이 점의 x좌표가 감마가 될 테니까 이 방정식은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풀면 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다시 방정식의 실근은 교점의 x좌표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랑 같아집니다. 라는 게 핵심이고 그 이해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으니까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어요가 되는 거라서 결과적으로 방정식 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뭐겠어? 실근의 개수에 관련된 이야기는 교점의 개수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구한다라는 느낌으로 처리할 거야. 이게 그냥 이 개념의 끝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얘를 내가 부등식으로 가게 된다면 다시 fx라고 하는 게 gx보다 커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말 그대로 fx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크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거냐라는 건데 얘는 지금 뭘 비교하고 있는 거니? 실제로 y값을 비교하고 있는 거지. 얘 y값과 얘 y값을 비교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뭘 산출하고 싶은 거야? x값을 산출하고 싶은 거야. 그 y값이 커지는 x값이 얼마 뭐뭐 있나요?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렇게 스캐너를 달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스캐너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와 여기 얘가 이렇게 쭉 스캔을 해가면서 만약에 x값이 여기 있었어 라고 한다면 지금 f가 크니 g가 크니? g가 크죠? 그죠? 여기 있으면 f가 크죠? 여기 있으면 g가 커요. 여기 있으면 다시 f가 커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같아요. 여기 있으면 같아요. 여기 있으면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x값이 여기는 얘의 그는 fx가 더 큰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과 여기서부터까지 이만큼이 되면서 여기는 얘의 그는 x라고 하는 게 알파에서 베타 사이가 됩니다. 또는 x는 감마보다 커요. 이렇게 잡히는 게 이 부등식의 해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는 얘가 뭐가 됐을 때 작아요가 됐을 때 다시 fx가 더 작아요가 됐을 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얘 해가 뭐가 되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스캔을 딱 해봤을 때 작아요, 작아요 이쪽 부분이니까 여기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와 그다음에 여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그는 뭐가 됩니다? x는 알파보다 작아요 또는 x는 베타에서 감마 사이가 됩니다. 라고 하는 여기는 얘가 부등식의 해석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해석이 완벽하게 하나로 이어져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이 상황이 수학 상에서 배웠던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방정식의 활용 이야기는 전부 다 무슨 얘기로 할 수밖에 없겠어? 방정식의 개수, 실근의 개수가 궁금한 상황이라면 결국 교점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서 뭐 합니다?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구할 겁니다. 라는 해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가 핵심이야. 끝! 됐죠? 부등식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얘는 이런 부등식의 해석은 아니고 좀 다른 해석을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방정식의 해석은 어떻게 됩니다? 이런 느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돼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3차 방정식을 봤을 때 저 3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무조건 근을 구할 수 있나요? 를 물어보면 당연히 못 구해요가 되거든. 이유는 처음에 0을 뭔가를 집어넣어서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아야만 첫 번째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인수분해가 돼야 1차와 2차로 나눠질 거고 그 2차에 대한 생각, 그 2차라고 하는 방정식은 근을 무조건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전체 근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얘는 어때? 아예 처음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걸 찾아낼 수가 없어.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려서 다시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 그러니까 fx를 내가 뭐라고 생각을 해? fx라고 하는 거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f 프라임 x가 뭐가 되겠어? 얘는 3x 제곱에 마이너스 12x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0과 4에서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f 프라임이 그러면 fx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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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겠지 뭐. 됐어? 여기까지만 그려놓으면 어때요? 해석이 안 되죠. 왜? 난 지금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 0이랑 비교하고 있어. 0은 뭐야? y는 0이니까 x축이랑 비교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x축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만 잡아주게 되면은 x축이 여기 있었다 그럼 교점이 하나인 거고 그럼 실근이 하나인 거고 x축이 여기 있었다 그럼 교점이 두 개인 거고 실근이 두 개인 거고 교점 세 개, 실근 세 개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나는 x축의 위치만 찾으면 되니까 y 좌표 값이 그러니까 얘 y 좌표 값이랑 얘 y 좌표 값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뭘 넣어봐서 실제로 4를 집어넣어봐서 4를 집어넣으면 어때요? 4의 세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4의 제곱 플러스 2잖아요. 그럼 얘는 누가 봐도 무슨 수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네요. 그죠? 얘는 음수 값을 가져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그냥 2가 나오니까 얘는 양수 값을 갖죠? 그럼 x축은 어디 있겠니? x축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 교점이 몇 개니까? 3개가 되기 때문에 얘 실근의 개수는 몇 개가 됩니다? 3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 된다라는 뜻이야.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해석도 더 많아질 거고 여기 있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조차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요. 됐어? 그럼 선생님이 처음 했던 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수투에서 우리가 극한부터 연속 미분계수 이쪽으로 쭉쭉쭉쭉 진행하면서 결국 우리는 미분을 배우고 싶었던 거고 미분을 배우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어, 지연아? 미분을 배웠던 이유가 뭐였어? 결국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였어. 그렇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할 일이 되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었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게 별게 아닌 게 얘 그래프를 열심히 그린 다음에 거기는 걔랑 x축과의 위치 관계를 생각해서 교점의 개수를 생각해서 실근의 개수를 판단한다. 이런 느낌이라서 결국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야? 미분을 하고 있는 거야. 방정식을 푸는데 뜬금없이 미분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요. 이게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문제를 봤어요. 542번 같은 문제를 봤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뭐 K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봤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여기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얘 그래프는 현재 어때? K라는 녀석이 박혀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위아래로 막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불편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어? K 하나만 딱 남겨놓고요. 다 넘겨요. 전부 다 넘겨줍니다.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얘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주세요. X축이 어딘가에 있겠죠. 뭐 이렇게. 됐어? 근데 X축이랑 이제 비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까 사실은 X축 그릴 필요도 없었던 거야. 그죠? 이제는 뭐 하면 되겠어? Y는 K라고 하는 이런 직선을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그죠?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교점 하나네, 실근 하나일 거야. 교점 두 개네, 중근이랑 한 실근. 여기는 얘는 교점 세 개, 중근이랑 한 실근, 교점 하나, 실근 하나, 혹은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넘겨놓고 여기는 얘 그림만 그리게 되면은 우리는 그거 가지고 위아래로 조절해가면서 생각할 수 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됐나요? 넘어가서 이제 부등식 얘기로 한번 가봅시다, 얘들아. 자, 부등식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이 이야기랑 조금 핀트가 조금 달라. 지금 요 이야기는 아니야. 오케이? 부등식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수학 하에서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 절대부등식 가르치면서 항상 하는 말인데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녀석에 대한 해석, 여기는 얘를 읽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읽냐면 A는 B보다 크거나 같아요. B는 A보다 작거나 같아요로 읽는 건 너무 기본이고요. A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B입니다. B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A입니다. 이렇게 읽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좀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잘 봐봐. 여기는 요 녀석을 내가 해석했을 때 A의 최소값이 B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최소값이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x의 범위가 1에서부터 3 사이였어 라고 했을 때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요. 이렇게 크거나 같아요 라고 말하면 이거 맞는 보기잖아. 그지?
됐어? 그러면 여기는 이 녀석을 해석했을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요로 해석하는 거는 안 된단 말이야. x의 범위는 1에서 2 사이였으니까, 3 사이였으니까,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요 녀석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그죠? 마이너스 3보다 뭐하다면 크거나 같다면, 그지? 여기는 얘가 무조건 성립할 거야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만약에 내가 fx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뭐 k라고 할까? 이렇게 k보다 커요라고 하는, 여긴 얘를 만족하게 해주세요라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을 해석하면 되겠어? 어떻게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 되겠어? 결과적으로 fx의 최소값이 k보다 커요로 해석하게 되면, 얘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이건 충분히 만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게 해주세요라는 이런 문제가 주어져 있었다면은, 여기는 얘가 어때? 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럼 내가 모든 x 값들을 일일이 하나씩 넣어가면서 k랑 비교할 수는 없으니, 이해돼? 여기에 가질 수 있는,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인 얘의 최소값을 구해준 다음에 그 녀석이랑 k랑만 비교해주면 충분히 여기는 얘 모든 실수에서 다 성립합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요 컨셉이 지금 요 부등식에 활용해서 하고 싶은 얘기야. 라고 한다면 결국 또 어때? 나는 뭘 구하려고 하는 거야? fx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fx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또 뭘 해야겠어? fx의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그러니까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결국 여기는 이 부등식을 해결합니다라는 느낌으로 또 접근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부등식의 활용의 핵심적인 얘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 상황은 어떨까요, 얘들아? 반대 상황. 예를 들어서 fx라고 하는 게 어떤 값, 뭐 예를 들어서 5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걸 만족하게 해주세요. 모든 실수에서 얘를 만족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다고 쳐보자. 라고 한다면 결국 난 여기서 뭘 하면 되겠어? fx의 최대값을 구해서 그 최대값이 5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이기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생각을 해줄 수 있니 없니가 이 부등식에 활용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항상 최소값, 그 다음에 얘 최대값 이런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최대랑 최소가 무조건 존재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반드시 최대 최소가 있어요라는 보장을 할 수 있는 최대 최소 정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걸 가지고 닫힌 구간 A, B에서 fx를 구해봤을 때 연속인 함수가 있었을 때 걔의 최대값은 구할 수 있다는 전제를 내가 자동으로 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문제는 풀 수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 열린 구간으로 주어져 있었다면, 그죠? 열린 구간으로 주어져 있었다면 거기는 걔는 해석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열린 공간 A, B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fx가 있었어. 여기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 그냥 미분 가능이라고 쓸게. 연속이라고만 해도 괜찮지만 미분 가능이라고 할게. 왜냐면 나는 여기는 요 녀석의 그래프를 나중에 그리기는 해야 될 테니까. 여기까지 됐어? 그랬을 때 여기서 어떤 문제가 주어졌으면 fx라고 하는 게 k보다 작거나 같아요라고 하는 작아요라는 이런 상황이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 구간에서 얘가 무조건 만족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어. 그런데 여긴 얘가 만약에 이 구간에서 뭘 갖게 된다면 최대값을 갖게 된다면 문제없이 그냥 최대값이 k보다 작아요라는 식을 써서 내가 풀 수 있겠지만, 그죠? 얘가 최대값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증가만 하는 그래프였어 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최대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얘는 k보다 어땠으면 좋겠어? 작았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여기는 요 녀석의 값은 원래 주어져 있는 값이 아니긴 하지만, 그죠? 여기는 얘가 b잖아 지금 현재. b잖아. b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여기서 주어져 있는 값이 아니긴 하지만 얘 최대값의 역할을 할 만한 녀석으로는 b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서 fb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fb라고 하는 게 k보다 더 작아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만족하는 거 맞잖아. 하지만 얘가 또 같아도 되지. 왜냐면 얘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 fb라는 값이 실제로 있었을 때 얘가 된다고 하더라도 걔보다 더 작은 쪽에서의 fx 값들은 전부 다 k보다 작을 게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땐 또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최대값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얘가 증가한다는 보장이 있었을 때는 제일 클 수 있는 값을 대체할 만한 값을 하나 선정해서 그 값을 기준으로 얘랑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 자체가 그 값을 갖지 않는 거니까 그 값 자체는 얘가 돼도 그 전까지는 다 작을 게 분명합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부등식의 활용의 모든 얘기야.
됐어? 오늘 한 얘기는 이게 답니다. 별거 없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겠어? 방정식에 활용을 하든 부등식에 활용을 하든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였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였어. 그죠? 그래서 미분을 배웠을 때 미분을 배우는 목적 자체가 뭐였으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이해돼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해석도 할 수 있군요라는 하나의 해석들을 더 추가해 준 겁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게 활용 문제야.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미분 문제가 아니죠. 왜? 미분은 그래프 그리는 걸로써 목적을 다 한 거고. 됐어?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너희가 이해하고 있나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나요? 이런 해석의 문제로 새롭게 추가되는 개념입니다. 이건 미분 개념이랑 전혀 상관이 없죠. 이해됩니다. 그래서 미분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결국 이런 해석이 추가되는데 그 해석의 포인트를 잡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미분을 해서 뭐 하겠어. 결국 못 풀게 되는 게 당연할 텐데. 그죠? 그런 느낌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럼 봅시다. 자, 봐봐. 다음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는 얘가 성립함을 보이는 과정이라고 주어져 있어.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해봐.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분명히 몇 차 함수야, 얘들아? 저 부등식을 이제 뭘로 바라보겠다는 소리야? 함수로 바라보겠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기 이제 4차 함수인데 저 4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네 가지로 알고 있는데 걔네들은 전부 다 모조리 다 뭘 가지고 있어? 최소값을 가지고 있지. 됐어? 그럼 나는 여기는 얘가 성립함을 보이려면 결국 이 녀석의 최소값을 열심히 구해서 그 녀석이 0보다 크다임만 보이면 되겠지. 라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흐름 자체가 그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보면은 미분을 하죠. 미분을 왜 하겠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여기 얘가 어디서 극소이면서 최소가 된다. 결국 내가 찾고 싶었던 건 최소가 되는 그 녀석을 찾고 싶었던 거고 최소값을 열심히 구한 다음에 그 최소값이 뭐가 된다?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얘가 무조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증명 과정이 다 비슷합니다. 괜찮니? 오케이? 근데 이런 건 어때, 얘들아? x가 0보다 크다라고 잡혀 있어. 여기는 이 녀석의 성립함을 지금 증명해 주세요, 보여주세요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얘가 이런 식으로 3차 함수로 그려져 있을 텐데 0보다 크다 쪽인데 얘의 최소값이 존재한다고 확정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아직까지는. 됐어?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해야겠어? 미분을 해서 제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쟤를 미분하니까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얘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일 테니까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게 f의 그래프가 될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바라보고 싶은 대상은 0보다 큰 쪽이니까 이만큼을 바라보고 싶었어. 그럼 여기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뭐가 보이네? 최소값이 보이네. 아, 그럼 얘를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이니까 1을 집어넣은 결과는 2니까 2가 0보다 크니까 얘는 무조건 성립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긴 얘가 플러스였어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플러스였어. 됐나요? 얘가 플러스였어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가 성립함을 보여주고 싶어요. 아니면 문제를 좀 바꿔서 여기 K 이렇게 돼 있을 때 얘 K의 뭐 범위를 구해주세요. 제가 성립하게 하는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다고 한번 쳐봅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미분한 결과는 이렇게 될 게 분명하잖아, 지금 현재. 그러면 어때?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0이 되고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이 돼. 마이너스 1이 되고 0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그려질 테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면서 요렇게 바뀌어버리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관찰하고 싶은 대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만 지금 관찰하고 싶은 상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그럼 내가 실제로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니까, 그죠? 여기는 이 값은 3이라는 사실을 알겠는데, 그럼 결국 K라고 하는 건 어때야 되겠어? 3보다 어때? 작아야 지금 제가 성립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K라고 하는 3보다 더 작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가 어때 또 3이 돼도 K라는 값 자체가 3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위에서는 여기는 다 붕 떠 있는 상태니까 얘가 K가 될 일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K가 3이 돼도 되겠구만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 등호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때문에 또 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줘야 돼. 왜? 얘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최소값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 중에서 최대 최소가 없는 상황이었을 때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겠구나 라는 생각까지만 할 수 있으면 오늘 이 얘기는 그냥 끝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실근의 개수를 구해서 유형 1번이다. 이게 유형이 나눠져 있는 것 자체가 이제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해석이 다 끝났으니까. 그죠? 문제로 바로 들어가서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돼 있어. 그럼 얘는 K만 넘겨놓고 해석하면 되겠구나. K만 넘겨놓은 다음에 제 그래프를 그리고 K를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끔 하는 K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끝나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려봤을 때 이렇게 됐을 텐데 K가 요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결과적으로 극대와 극소의 사이에 존재하면 되겠구나. 극대값을 구하고 극소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는 걔 사이에 K를 넣어주면은 거기는 걔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게 하는 K의 범위가 되겠구나. 그 안에 있는 정수를 찾아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나요? 되게 쉽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된다? 그림만 그리면 된다. 이런 느낌. 되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열심히 A만 넘겨놓고 열심히 그리면 뭐가 되겠어? 뭐 이렇게 생겼겠지 뭐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럼 A가 어디 있으면 좋겠어? 여기에 있으면 좋겠지. 그래야 내 실근을 갖는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여기는 얘랑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비교를 해봐야 되고 얘도 제일 큰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랑 얘 중에서 이렇게 사이에 존재하게끔 A를 조정해주면은 얘는 서로 다른 내 실근을 갖게 되겠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래프만 잘 그려주면 된다. 이런 건 어때 얘들아? 이런 건 그냥 얘를 넘겨주면 되겠지. 얘를 넘겨놓고 그리면 된다. 이런 느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보자. 자,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 한 개의 음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을 갖도록 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었어. 갑자기 양근과 음근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 이거는 헷갈리는 친구들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포인트만 잡아줄게. 오케이? 얘도 똑같아. 시작은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의 제곱이 a가 됩니다 라고 하는 여기는 요 상황에서 시작할 거고요. 결국 나는 얘의 그림을 그릴 거고 얘의 그림을 그려서 여기는 얘의 그림을 위아래로 움직여 가면서 또 마찬가지로 뭐 할 거야? 조절할 거야. 이런 느낌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의 그림을 그리러 가보려고 하는데 일단 미분해 봅시다. f'x를 구해보면 얘는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가 될 테니 여기는 이 녀석은 3x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1이 될 테니 여기는 얘 그림을 열심히 그려보면은 0과 1 해서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할 거고요. 됐죠? 그럼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 그죠? 0 넣으면 얼마 나와? 실제로? 0 나오죠. 얘는 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뭐 나와요? 여기다가 1 집어넣어. 저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이제 여기다 뭘 달아놓으면 된다고? y는 a를 이렇게 달아놓으면 된다. 그런데 봐봐. 지금 여기가 0이라는 소리는 얘들아. 여기는 얘가 0이라는 소리는 이게 현재 x축이라는 소리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얘가 0이라는 소리는 얘가 뭐라는 소리야? 실제로 y축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잘 봐봐. 내가 이렇게 잡았어. A를 이렇게 잡았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얘는 지금 양근 몇 개, 음근 몇 개니? 일단 실근은 3개죠. 양근 몇 개, 음근 몇 개니? 2개, 1개지. 그죠? 근데 여기서 양근과 음근의 기준은 뭐야? Y축보다 왼쪽에 있는 건 음근일 거고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 뭐가 되겠어? 양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착각하기가 쉽냐면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이건 음근 3개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게 가능한 해석이야. 아니, 가능한 해석이 아니지만, 그죠?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양근이나 음근은 다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얘들아? X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얘는 X값을 기준으로 X값이 양수인 부분이랑 X값이 음수인 부분인 게 확실할 테니까.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과 왼쪽을 기준으로, Y축의 오른쪽과 왼쪽을 기준으로 양근과 음근을 구분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따져주면 얘는 뭐야? 양근 하나, 두 허근. 됐어? 그 다음 얘는 0이라는 중근과 양근 하나. 얘는 양근 2개랑 음근 하나. 여기는 얘는 음근 하나랑 양의 중근. 얘는 음근 하나랑 두 허근. 이렇게 잡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잡히니까 얘가 양근 하나, 다시 음근 하나랑 서로 다른 2개의 양근을 갖게 하는 거는 그냥 어디서 어디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 사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 사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양근, 음근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그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해석이 하나 추가된 것 뿐이구나. 해석이 하나 추가됐으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그래프 그리던 거 똑같이 그려가지고 해석만 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는 게 뭐예요? 조연석입니다. 됐죠? 근데 또 사람들이 그래프 그리는 게 또 얼마나 또 싫어하니. 그렇죠? 그래프 그리는 거 싫어하니까 자꾸 무슨 개념이 나오는 거야?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는 개념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는 개념이 어떤 느낌이야? 얘가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중요한 거잖아, 사실은. 그지?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겨놓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생각했을 때 얘는 x축이 여기에 있으면 됩니다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결국 극대값은 양수고 극소값은 뭐가 돼? 음수가 됩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음수가 된다면 부호가 다르다면 얘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이거야. 서로 다른 세실근은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음수입니다. 그 다음에 x축이 여기 잡히면 어떻게 했어? 그럼 얘는 중근과 한실근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극대값이 0이다. 그죠? 얘는 어때? 극소값이 0이다. 그러니까 얘는 중근과 한실근을 가지려면 곱한 결과가 0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x축이 여기 있었으면 극대값, 이게 실근이 하나만 있는 거잖아. 그럼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부호가 다 양수죠. 여기는 얘는 어때요? 극대값, 극소값 부호가 다 음수죠. 그러니까 곱한 게 양수가 되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선생님은 이런 식의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필요하다만 해도 괜찮지만 여기는 얘 이렇게 돼 있을 때 얘의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걸 한 번이라도 더 해봐.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게 너무나 편안한 상황까지 아주 지겨워서 못 그리겠어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그리고 안 그려도 대충 느낌이 올 때까지 계속 그려봐. 알겠죠? 그러고 나서 K값을 실제로 움직여가면서 너희가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거 있지. 요거는 그냥 해석에 하나 추가된 거나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내가 못 그리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있지. 그러니까 K가 어디 박혀 있어? 여기 박혀 있으면 얘는 지금 두 개 나눠서 그릴 수 있잖아. 근데 K가 그래요. K가 1창에 박혀 있다거나 그럼 거기는 걔를 분리해내기가 어때? 힘들죠. 그렇지 않니? 그럴 때는 이런 개념을 사용하면 좋겠구나. 분리해내기 힘들 때는 이렇게 해서 극대값, 극소값 곱이 뭐 양수야, 음수야를 이용해서 몇 개의 근을 갖는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두 곡선의 교점의 개수는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완전 똑같은 건데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들아. 다시 봐봐. 얘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건데 여기선 요 얘기만 알면 돼. 어차피 그럼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1x랑 x 더하기 k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로서 얘를 해석해도 괜찮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긴 얘의 뭐로? 실근의 개수로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을 해석해도 괜찮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 녀석을 내가 방정식이기 때문에 넘겨서 이렇게 해서 얘 실근의 개수로 해석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녀석은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2x와 y는 k의 교점의 개수로 해석해도 괜찮다라는 최종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요 x가 있고 여기는 얘를 그냥 이렇게 넘겨버려도 괜찮다는 소리야. 어차피 방정식으로 만들었다가 넘겨가지고 다시 분리한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 테니까 여기는 얘는 그냥 이렇게 넘겨놓고 바로 이렇게 세팅해서 서로 다른 세 교점을 갖도록 하는 그런 문제로 해석해도 괜찮다. 이해됐죠?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으면 된 것 같아. 넘어갑시다. 요거 하나만 아쉬우니까 하나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보자. 답이 나온 친구들이 막 답이 달라서 선생님 끝까지 한번 풀어줘 볼게요. 자, 보자. 일단 이런 애들을 이렇게 넘겨도 괜찮겠구나라는 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y는 뭐가 돼요? y는 마이너스 2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12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y는 k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f'x를 생각해 봐요. 마이너스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의 플러스 12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6으로 묶어버리면 x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얘가 0이 된 x값은 1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그릴 준비를 합시다. 마이너스 2와 1 잡아주고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F 프라임. 그럼 여기서 그대로 또 잡아 내려가지고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할 게 분명해 라고 F의 그래프가 또 완성이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됐습니다. 이거 집어넣은 사람 얼마 나와? 마이너스 7 나온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넣었어? 1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으면 이거 집어넣은 사람 몇 나와요? 아니 마이너스 2 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7 나와요. 얘는 12 10 이렇게 나와.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지금 K가 딱 들어가야 현재 아니죠. 얘는 이렇게 해야 접하는 거고 또 이렇게 해야 접하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두 개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됐어? 됐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때? 생각보다 어때? 쉽죠? 쉽죠? 진짜 쉽지 않니? 쉬워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해석만 정확하게 해내면 돼. 그래, 유형 5번으로 한번 가보자. 보자.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 적임제가 성립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어때? 상황 자체가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네. 요 녀석이 0보다 커야 되는데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커야겠네. 그럼 나의 생각은 요 녀석의 최소값이 있다면 그 최소값이랑 0이랑 비교하면 되겠네. 그런데 얘 그래프는 지금 4차 함수의 그래프로서 어쨌든 최소값을 무조건 가질 게 분명해. 그러니까 얘 최소값을 구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 최소값을 구하려면 또 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분을 시작하는 거야. F'X는 4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의 세제곱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봐봐. 얘가 0이 되는 거는 지금 현재 A밖에 없어. 나머지는 허근이야. 그죠? 허근이야. 그럼 얘 그래프가 도대체 어떻게 그려질까?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까?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알고 있었던 건 뭐밖에 없어. 1차식으로 인수분해되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거 아닌 건 생각해 볼 수가 없었단 말이야,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결국은 봐봐. 얘 부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 이게 결국 핵심은 뭐야? 제 부호란 말이야, 제 부. 맞아? 그런데 여기 얘를 내가 4로 묶은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x-a가 될 거고 x제곱 더하기 ax가 될 거고 더하기 a제곱이 될 게 분명한데 여기는 요 녀석은 허근을 갖는 녀석이잖아 지금. 맞아? 얘가 허근을 갖는다라는 건 얘는 지금 무조건 양수였다는 뜻이야. 요거 이해되니? 됐어? 요 2차 함수 입장에서만 바라본다면 얘가 허근을 갖는다는 건 x축과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나요? 라는 뜻이 되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양수예요 라는 뜻이 되거든. 무조건 양수야. 그럼 얘 부호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었어요 라는 뜻이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 가도 괜찮다는 소리야.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마치 어떤 느낌으로 그려져?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요.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물론 그래프 개형 자체가 완벽하게 똑같이 이렇게 생기진 않겠지만 우리가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중에 어떤 게 있었니? 이런 녀석이 있었잖아. 이런 녀석이 있었잖아.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야, 아마도. 그러니까 여기서 굴곡이 있었어. 굴곡이 있었어. 얘는 지금 굴곡이 없어. 왜냐면 지금 여기서 굴곡의 기울기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분명히 여기 있는데 걔네들을 지금 생략해서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 거잖아. 얘는 뭐만 바라보고 있다는 소리야? 음수인지 양수인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 얘는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얘가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만 바라보겠다는 소리고 얘도 여전히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만 바라보겠다는 소리거든. 오케이? 내가 어차피 구하고 싶은 거는 최소값, 요 녀석의 최소값 다시 어디 갔어? 요 녀석의 최소값이 궁금했던 거잖아.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가 최소값일 거고 여기가 최소값일 거고 여기가 최소값이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최소값이 되는 그곳은 이렇게 해석해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굴곡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뭐였어? F'의 부호 때문에 뭘 배운 거야? 미분을 배운 거야. 그러니까 그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때문에 사실은 뭘 배운 거야? 미분을 배운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걔가 양수면 증가한다. 걔가 음수면 감소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려고 지금 배웠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양수라는 보장이 생겨버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그럼 결국 여기서는 감소한다가 중요한 거고 증가한다가 중요한 거고 최소값은 여기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가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괜찮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나 다 똑같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a를 집어넣은 게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a를 집어넣어 버려 봤더니 마이너스 뭐가 돼? 3a의 4제곱 플러스 48이라고 하는 게 0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 녀석을 풀어주세요가 되니까 얘는 결국 a 4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아요가 될 테니까 a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가 되겠구만.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어. 답은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최소값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면 되고요. 다음 넘어가서요. 그래요.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은 이라고 또 문제에서 줬어요. 그럼 얘도 어때? 넘겨놓고 생각하자. 그죠? 어떻게 넘길 거야? 항상 K를 한쪽에 남겨놓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얘에다가 마이너스를 주는 페널티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K를 한쪽에 양수로 딱 정확하게 지정해 놓는 게 편해. 이유는 뭐야? 내가 여기서 얘를 넘기고 얘를 넘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얘의 그래프는 그리기가 편해지지만 얘가 마이너스 K가 되잖아. 마이너스 K가 됐을 때 마이너스 K 가지고 막 움직이다가 결국 그 마이너스 K 값 자체를 답으로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쪽은 이렇게 K로 꼭 놓는 이런 습관을 들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F'을 생각해봐. 얘는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6x가 될 테니까 얘는 뭐예요? 0과 2인가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그냥 겹쳐서 그릴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형태로 f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x축은 무시. 오케이? 이 노란색 그래프만 봐. 밑에다 그리기 좀 그래서 위에다 그린 거야.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가만히 봤더니 어때? 2보다 큰 쪽에서만 관찰해 주세요라고 했으니까 2보다 큰 쪽이면 여기만 관찰해 달라는 소리거든. 나의 지금 관찰 대상은 얘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는 K가 지금 위에 이렇게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어야 지금 얘가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를 집어넣었을 때는 함수값까지는 K가 내려와도 되지만 그거보다 더 내려와서는 안 되죠. 됐어? 그러니까 K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2를 집어넣은 그 함수값이 되는 거야 라는 해석인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저기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2가 되기 때문에 그냥 4잖아요. K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야. 됐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너희가 그 생각을 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 해석 능력이라고요. 알겠죠? 그 해석이 돼야만 그걸 토대로 계산을 할 거 아니야. 그 해석을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 해석 능력을 자꾸 키우려고 노력을 해주는 거야. 내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아니면 이해가 되게 되는데 다시 풀어보니까 다시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럼 될 때까지 계속 한번 해석을 해보고 만약에 해석이 안 됐어 라고 한다면 다시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아니면 해설을 참고하면서 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지도 판단해주고. 근데 해설이랑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설을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해설에서는 거의 대부분 증간표라는 걸 작성해서 그리게 되거든요. 그죠? 증간표라는 그런 걸 이용해서 그리기 때문에 뭔가 좀 해설이 길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뭐가 포인트인지를 찾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해석이 잘 안 되는지를 자꾸 생각해보고 선생님이 딱 해석해 줬을 때 아, 내가 저 생각을 못 했었던 거구나. 나 이제 앞으로 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흐름을 자꾸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매번 선생님이 아유, 옛날엔 진짜 선생님이 좀 늙었나 봐. 옛날에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안 했거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계속 노파심이 생겨가지고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노파심이 생기냐면 해석이 안 되는데 그냥 막 내가 해준 걸 가지고 계속 그냥 할까 봐.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며 하고 식을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풀었어. 여기서 왜 여기는 이 K의 최소값이 왜 4가 될 수밖에 없는지도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여기서 4가 나왔어 2를 넣어서 4가 나왔으니까 K가 4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존재할 수 있거든. 그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왜냐면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해오면서 하나씩 그 선생님의 레이더망에 걸린 그런 친구들 때문에 자꾸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나는 해석이 안 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가 다시 문제를 풀어봐 라고 했더니 그 해석을 못하고 있어. 똑같이. 그 해석을 못하고. 그래서 어렵대. 미적분이 어렵대. 수투가 어렵대. 수투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 수투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얼마나 잘해줄 수 있나요? 이게 지금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걸 떠나서는 절대로 수학을 잘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꼭 명심하고요. 그래프를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게.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지금 여기 듣는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는 1차 함수를 못 그리는 친구도 있었을 거고 2차 함수를 못 그리는 친구도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린 몇 차 함수 그리고 있어? 3차 함수 그리고 있지. 3차 함수 열심히 그리고 있잖아. 근데 3차 함수는 열심히 그려놓고 나중에 또 2차 함수를 못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야 정상이잖아. 그지? 근데 그런 경우도 또 있어.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라 그랬더니 또 못 그려. 열심히 우리 3차 함수 그리려면 2차 함수 그렸었잖아. 했던 건데 그것도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러면 또 2차 함수를 못 그리고 막 있어. 근데 좀 포인트는 좀 다르지. 그지? 우리 도함수는 어떤 걸 포인트로 맞춰서 그리고 있어? x축의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그리고 있고 fx는 어떻게 포인트를 맞춰서 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걸 x로 잘라서 그죠? 얘는 x로 잘라서 뭐 하고 있는 중이야?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라면 얘는 x축, 그러니까 f'은 x축으로 잘라서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중이야. 그 두 개의 포인트는 완전히 다른 거야, 실제로. 이해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2차 함수 그리면서 항상 지금 도함수 쪽에서 2차 함수 그리면서는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 선생님이 항상 이걸 먼저 그리고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그냥 fx 입장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를 그릴 거야 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 차이 알겠니? 그러니까 중요한 게 얘는 x축의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가 중요한 거고 얘는 이보다 작은 쪽에선 감소하고 있다 이보다 큰 쪽에선 증가하고 있다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두 개의 포인트는 완전히 달라요. 해석의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됐어? 넘어갑니다. 좋아요. 다음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너희가 한번 스스로 해석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요거 마지막 얘기하고 끝낼게요. 일단 얘는 지금 뭐야 x의 세제곱에다가가 아니라 이걸 넘겨야겠다, 그지? k는 이쪽에다가만 이렇게 넘겨주고 마이너스 x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래서 얘 그림 그릴 거야. 그래서 얘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3이네. 그러면 뿔마 1이니까 요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은 요렇게 잡아가지고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잖아요. 근데 얘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잘라? 2까지 잘라달라 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달라고 했는데 거기는 걔보다 k가 어때야 돼? 더 커야 돼.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k가 올 수 있는 제일 마지노선은 1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인 극대값까지는 올 수 있어. 그리고 여기다 1을 집어넣어 봤더니 얘는 1이야. 그러면 k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상황 자체를 해석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얘를 뭐 유형처럼 봐봐. 여기 열린 구간 AB에서 부등식 얘를 증명하는 거는 결국 여기서의 최대값이 얘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너무 당연하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열린 구간이 아니라 닫힌 구간이면 어쩔 건데 그냥 실제로 닫힌 구간이었잖아. 그러면 못 푸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고.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현상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런 유형 자체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건 아니겠지만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죠? 그냥 흐름 자체를 자연스럽게 내 걸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까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였고요. 다음 시간에 있는 속도, 가속도 이거는 다 넘어갈 거니까 숙제로 해올 때는 속도랑 가속도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뒤에 있는 문제들은 다 안 풀어도 괜찮지만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도 너희가 꼭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유형 위치 그래프 해석이구나. 그래 넘어가고 됐네요. 그럼 뒤에 있는 문제들도 다 풀어보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얘기 나와 있으면 다 빼버리면 되는 거고. 알겠죠? 부피의 변화율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속도 가속도 얘기니까 빼버리면 됩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어.